자, 주간 증시 흐름 복귀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시장의 충격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이슈들, 키워드가 다소 덜 기억에 남는다라는 인상이긴 했거든요. 자, 그래도 막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키워드부터 쫙 풀어주실까요? 네, 키워드가 상당히 많고 또 반복되고 그럽니다만 그 키워드가 예전에 이제 좀 괜찮은 시장에서는 좋은 요소로 이렇게 좀 작용을 했잖아요. 네. 지금 키워드가 많을수록 안 좋은 요소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중동이라는 게 또 떡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유가, 그러니까 중동 유가, 하마스 계속 이어지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이름이 이번 주에도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핵융합, 예. 또 어디선가 들어본 또 키워드잖아요. 예전에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해운이 좀 한번 잠깐 반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귀환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짝이라는 거. 반짝이란 말 듣기 싫어요. 네, 정말 듣기 싫죠. 예.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고민으로 가는 2차 전지고. 그렇죠.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흑단.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브롬, 네. 미중 갈등. 얘네들 또 싸워요.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히토류 무기화 싸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또 실패라는 키워드도 이번 주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항만. 이게 이제 해운과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총선 또 1,400만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동결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정점과 바닥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또 키워드가 있었고 또 여지없이 슈퍼 파월도 이제 좀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마 파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순방 그리고 또 숫자 하나 2,40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정치, 외교, 다방면에서 온갖 키워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 하나씩 키워드별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이슈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네, 싸움이 언제 끝날지.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가 됐으니까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전쟁이라고 했고 그게 또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격 방문을 했어요. 네. 네, 하필 그날 우리나라 그 CS 윈드 공장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네. 그래도 갔으면 전격 방문을 했으면, 네, 뭔가 돌려야 되는데 제가 오전 프로에서 그랬어요. 예전에 지난주죠. 중동 이슈가 발발했을 때 미국이 좀 껴드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될 것 같다. 예. 네, 중동에서 미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갔는데 간 건 좋은데 해결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게 네. 참 문제입니다. 오히려 좀 더 싸움을 좀 감정을 안 좋게 한 건 아닌지. 네. 네. 가서 미국은 솔직히 자기들한테 이로운 쪽으로만 편을 들고 간 꼴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숯불처럼 점점 달궈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이슈가 계속 뜨겁게 계속 한 주 동안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동 이슈가 발발하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유가가 네, 계속 또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또 유가가 올라오니까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해결 기미가 좀 안 보인다, 길어진다고 하니까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중동 이슈는 또 우리한테는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영향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이슈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네, 잠깐 휴전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가니까 미국 대통령 오는데 함부로 미사일 쏘았다가 거기에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 출동하잖아요. 그럴까봐 안 한 것 같은데 성과는 일단 없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좀 변동성을 주는 요소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뭔가가 좀 좋은 쪽이 안 나오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잠깐 이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시간으로 점심 때부터 1시 그러니까 그쪽 시차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쪽에서 뉴스 나오는 게 우리 시장에도 요즘엔 걸러지지 않고 트위터나 이런 걸로 막 나오니까 1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중동 이슈 뉴스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처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좋지 못한 투자 심리만 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니 해도 또 삼성전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또 반도체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잠정치가 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목요일, 수요일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네.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작은 애들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크윙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윙 오늘 같은 좋았어요. 거. 네, 오늘도 좋았고. 근데 잘 보면 반도체들은 오늘만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잘 보면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나서 박스 구간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구간이고 업황이 이제 저점에서 살살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을 보면은 원래 예상이었던 3분기보다 좀 미뤄져서 지금 호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4분기, 1분기 갈수록 반도체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전 프로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수급들이 매도가 많이 나와도 삼성전자에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 사태들, 뭐 중동 이슈라든가 지금 이 시장의 흔들림이 좀 완화되면 반도체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저점 대비 올라오는 거니까 좀 예. 큰 실익은 없지만 감흥도 없지만 반도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위안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또 SK 하이닉스는 52주 네. 신고가 썼잖아요. 네, 신고가 딱 찍고 네. 확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반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라는 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환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7만을 갔다가 아하. 기환하자마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그 7만 전자에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 나오자마자 다음날 다시 반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루 만에. 네, 그래서 그것도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또는 뭐 퓨런티어, 특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폭발적인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한 10%, 15% 사이의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는 지금 끝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시장이 지금 한 10% 정도밖에 개화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간만에 막 달렸으니까 충전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충전 시점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점이 계속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렇게 보면은 그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게 어느 순간 양봉과 거래량이 돌파되면서 바로 직전의 계단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흑단 예.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무슨 화투인 줄 알았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화투의 단 그런 줄 알았는데 무식해서 네 이게 무슨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약간 히토리 같은 그건가 봐요 물질. 네, 그래서 JI테크가 이상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예. 네 이게 이제 무증도 나왔던 종목인데 그래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바로 또 꺼졌다 또 반짝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브롬 관련이죠. 이게 브롬도 JI테크. 정말 네. 처음 들어봤던 건데요.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 브롬이 이제 JI테크고, 흑단은 흑단 목재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그 한솔 홈데코, 이런 또 나무 기업들이 정말 반짝하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브롬도 그랬고, 흑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오면서 관련주들을 한 번 올렸다 바로 빼버립니다. 네. 근데 그걸 마치 누가 준비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이 소위 말하는 이 약간의 매집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또 부각되면서 또 이 히토리 무기화 그러니까 공식이죠. 미중 갈등. 그러면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제가 좀 코스피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 그냥 차트의 기준, 교과서적인 흐름이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갑자기 빵 하고 쐈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시장은 하락이다 하는데 갑자기 뭐가 튀면은
가서 보면 빨간색이 막 10%, 15% 오르잖아요. 그럼 괜히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또 쫓아가다 보면은 또 물리게 되고 이런 게 좀 악순환으로 가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 예.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은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3분기 실적이잖아요. 이제 2분기, 1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그래도 소위 말하는 평균을 유지한다든가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된다든가 삼성전자처럼 예. 그렇게 가는 것들을 체크하는 게 좀 좋다. 물론 지금 매매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꼭 매매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실패라는 건 뭐냐면 신풍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신풍제약도 그랬고 네. 그 전에 유한양의 임상 생각보다는 별로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락세. 이게 신풍도 그렇고 네. 지금 말씀하신 유한양이도 그렇고 바이오가 이상 하락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랐거든요. 이게 추정하는 다양한 얘기들인데 예. 정확하게 뭔가 증명이 된 건 아닙니다.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나 공매도 세력이 어쩌다 저쩌다 외국인 어디 무슨 모건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왜냐하면 또 유럽 종양학회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회사도 나쁜 회사들도 아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 급락이 한번 나오고 이게 이제 기대감의 실패 그리고 신풍제약은 결과적으로 결국 실패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또 너무 물린 분들께는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됐던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항만 이것도 이제 중동 이슈 때문에 나온 겁니다. 대체항만 해운 관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HMM이나 이런 게 오른 게 아니라 꼭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흥하해운 정말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에 흥구 석유가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회사가 오르는 것처럼 예. 해운에서도 흥하해운, 그렇죠. KSS 해운, 네. 이런 것들이 막 오릅니다. 정작 HMM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HMM이나 페노션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데 오히려 움직이질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국이나 시장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럴 때 주시장을 보면 정치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당장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그랬고 제가 오전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려요. 시장이 이러면 짧게 그래도 먹을 게 좀 있는 거는 이런 게 있다. 근데 뉴스를 잘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챙길 수 있고 그게 이제 수익은 아니고 손실을 회복하는 효과를 주는데 저희가 좀 그래도 다뤘었잖아요. 네. 추석 전에도 동훈이 형, 한동훈 테마주, 그리고 또 이재명 테마주도 또 이재명 대표도 기사회생을 하셨으니까 그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또 그 당에서도 좀 잡음이 나오니까 또 조국 테마주도 또 화천기계가 움직이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실패를 하셨잖아요. 네. 총선 이제 체제로 돌아가면서 또 서로 이렇게 약간 다툼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3.1기업공사 그리고 그 대신정보통신 예. 회사도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오늘 이런 시장에서 움직인 거는 정치적인 겁니다. 유승민 의원과 지금 의원 맞나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묶어서 나가니 많이 이런 좀 잡음이 나오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볼 만한 것들이 그래도 있는 시장이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동결. 금리가 이제 동결됐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걸 딱 보면 강하게 동결을, 그러니까 매파적인 동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긴축은 길게 간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슈도 좀 안 좋은데, 우리나라 그 수장께서도 또 정책을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아마 시장에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를 이제 그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전에 이제 기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기대는 동결이 아니었죠. 이렇게 힘든데 야 인하 좀 하자 형 이건데 그냥 동결입니다. 동결로 가는 것처럼 하고 대신 이게 매파적인지 비둘기적인지 모호하게 했는데 결론을 이제 해석을 한 파월 모의고사처럼 해석을 하면은 어쨌든 동결에 일단은 갈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점과 바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어떤 종목들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랬고 2차 전지도 그랬고 또 반대로 바닥에서 개선을 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올라오려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점을 먼저 최근에 봤다면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우리가 에코프로니 포스코니 자꾸 그쪽에 눈을 돌리고 고개를 이렇게 자꾸 돌려서 보게 돼요. 되게 왜냐면 그렇죠. 그 올라갔던 그 맛이라고 하나요? 예. 네, 눈으로 본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이거 다시 반등하면 세게 갈까봐. 근데 저는 정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누군가는 몇 배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보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쉬었다가 또 가겠지만 지금 그거보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를 오히려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정점과 바닥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구간에서입니다. 네. 네, 우리가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정점이다 바닥이라는 그런 거를 명확하게 규명은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아는 게 하나 있죠. 반도체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또 2,400은 어떻게 보면 저는 신호등으로 비유를 했을 때 2,500 정도 이탈하면 좀 빨간불이라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지금 그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장기평선을 이탈하고 나서는 또 2,400 언저리에서 항상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마저 오늘 이탈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2,500에 붕괴했다고 했던 언론 오늘도 또 붕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2,400을 이탈했다면 2,400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된다. 그리고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심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나만 뭐 버텨서 이게 뭐 시장이 버티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요 2,400, 뭐 2,500 이런 숫자를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회복하는 거를 천천히 보면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2,400 이렇게 했고요. 또 1,400만이라는 것도 하나 숫자 말씀드리면 네. 지난주에도 이걸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네, 일본 여행을 가는 여행객이 1,400만 명이랍니다. 정말 많이 가네요. 네, 그런데 예. 여행 관련주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내용들이 좀 다르고 지금 대외 환경 환율이나 유가 이런 게 좀 밀접하게 있고 또 일본은 여행사에게는 크게 돈이 잘 안 됩니다. 패키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안해서 여행주도 좀 조심조심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희망적인 거 네. 하나 그나마 희망이었던 게 순방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께서 직접 가신대요. 저희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기대하는 섹터 이랬을 때 돈이 일단 많이 들어온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추석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옴시티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련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또 그 옆 동네 중동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바람에 다시 제자리처럼 갔지만 국토부 장관께서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의 순방으로 바뀌었어요. 사우디, 카타르 여기 딱 껴서 UAE까지 들어가셨으면 더 좋겠는데 다 가십니다. 저렇게 표에 나오지만 21일부터 순방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데모, 현대해보다임 오르고 물론 오늘 시장이 이러니까 다들 차익 실현하고 또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수급은 아직 안 끝났다고 보니까 네. 이런 순방 관련 일정들, 중동 순방 관련 일정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느껴지는데 이 특정 키워드별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정말 반짝 나왔다가 좀 사라지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세가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짧게만 나오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아침 한 8시 3, 40분 동시효과 그다음에 뭐 예상 체결 이런 거부터 해서 계속 화장실도 안 가고 한 6, 7시간 동안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관망도 전략이고 그리고 만약에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오전에만 좀 집중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기울어졌잖아요. 오른쪽 쭉 가다 잠깐 기울어진 건데 이게 하방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뭐 무슨 지수가 어떠니까 이게 2,300까지 간다. 또 뭐 A 지수가 이러니까 2,400에서 뭐 오른다. 그거 믿지 마시고 그냥 보면서 확인해도 어차피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보면서 확인하면서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의미 없이 내가 가진 종목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또는 기업의 내용 그리고 성장 실적들이 괜찮다면 의미 없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물 탄다 하는데 반등을 할 때 제대로 거래가 붙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분할로 들어가고 또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르면 뭐 TV에 뭐 저도 전문가 역할을 하지만 전문가들만 믿지 말고 목표가 뭐 10,000원짜리 12,000원이다 그러면 11,000원쯤 갈 때 납실하게 파세요. 영리하게.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챙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의 극대화보다 손실의 최소화를 하는 대응. 그게 낫고요. 또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예. 저도 뭐 예상을 했던 게 틀릴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이 뭔지를 봐야죠. 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전략, 그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예,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이 다양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또 스스로 그 평정심을 갖고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해 주실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심리 불안정 지속입니다. 요새 시장에서 어려운 건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뿐만이 아닙니다. 뭐 올 초 강했던 인공지능, 로봇 이거 다 빠졌죠. 그리고 뭐 실적 기대감으로 잘 나가던 의료기기 이런 쪽도 단기 급락이고요. 모든 섹터가 시장 하락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다 맞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보통 불안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어디 반등 하나 나왔다면 이쪽으로 우르르 좀 몰려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도로 좀 빠지면서 절망하고 조바심만 나거든요. 실제 앞서 언급해드렸던 뭐 반도체 이쪽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에서 나타난 이런 투심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심리적인 게 좀 뭐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시장을 볼 때 저희가 항상 뭐 차트를 보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지금 솔직히 교과서 중인 차트의 그 뭐 기준은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1년짜리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폭락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부터 한번 잘 이렇게 길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네요. 예. 자, 그럼 요 처음에 이제 폭락했을 때 이거를 극복하고 이때도 뭐 교과서적인 그 기준 선물 지수가 얼마면 이건 반등한다. 뭐 코스피 지수가 어디 20선, 60선에선 반등한다. 그거 다 무너졌던 때거든요. 맞습니다. 갑작스런 뭔가가 터지면 그런 교과서적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잠깐 템포를 줄이고 뒤에서 보게 되면 넓게 보면은 보입니다. 예. 네, 뭐가 보이냐면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계속 보면은 어차피 연봉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면 다양한 구간을 아주 그냥 요란스럽게 오르내리락 하잖아요.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이평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평선이 이때 뭐 중장기평선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정배 올라가면서 올라갔고 꺾여지는 것도 이 시점에 나왔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던 게 이제 내려와서 계속 고통스러운 이 구간을 지나서 최근에 요 앞에서 중장기평선이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다가 지금 밀린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지금 내리막처럼 보이지만 이 지금 최근에 2, 3주의 내리막은 전체를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지금 내 계좌가 좀 마이너스가 커진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비 맞기 싫잖아요, 우리. 비 맞기 싫으면 뭐 합니까? 안 나가면 됩니다. 네, 안 나가되 비가 그칠 때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돌려서 말씀드리는 게 좀 현답 아닐까. 예. 자, 그리고 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지수 하락에 특히 이 코스닥의 급락에 주된 이유라고 할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이 투심을 뒤흔들어 놨던 게 테슬라의 어닝 쇼크 이야기였어요. 특히 지난밤에 10%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다가 새벽 3시쯤인가요? 확인했는데
10% 떨어지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잠이 다 깼거든요. 우리 2차 전지주들도 충격이 정말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레벨의 주가 상황에서 오늘 또 급락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좀 괜찮습니까 이거? 저는 뭐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되죠. 왜? 그러니까 에코프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올 초 한 13, 4만 원부터 해서 150만 원 10배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근데 그 13만 원도 2, 3년 동안의 부침을 겪고 뭐 15만 원 갔던 게 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온 거는 물론 이제 약간의 미면상도 있고 그러지만 전기차의 개화기라고 말씀을 이제 표현을 했죠. 예. 그 개화기의 정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붐업이나 해서 시장에게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쯤 됐을 때 테슬라도 이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정책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면서 선방을 하려고 했겠죠. 방어를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100으로 가는데 2040년까지 그때 유럽에서 예상한 것들 나올 때 뭐 2050이라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10, 15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 우리가 노트북 같은 거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동네, 그러니까 학급에서 또는 동네에서 컴퓨터 있는 집이 뭐 10집에 한 집도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 2집, 3집 하다가 절반이 되고 막.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품이나 이런 게 나올 때 그 런칭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전기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얼리 아답터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얼리 아답터 했어요. 예. 근데 얼리 아답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기차를 안 삽니다. 네.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 생각하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얼리 아답터건 아니면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건 또는 뭐 지자체건 정부 단체건 일단은 초반에는 사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뭐 새로운 걸 하려는 소비 욕구들이 폭발을 한 거죠. 폭발을 한 게 정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정점에 왔고 이제는 소문을 듣는 거죠. 옆집 창호가 샀어. 어때? 가서 보고 타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좀 쉽고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초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테슬라도 뭐 9% 떨어진다? 그럼 더 떨어질 때까지 좀 보시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그리고 혼자 가서는 안 돼요. 뭐든지 뭐 현대차든 뭐든,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있는 그 브랜드들이 다 같이 점유율이 확장될 때 보면은 어느새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시골 사람 같은데, 배터리가 많이 더 필요할 때, 지금보다 더 필요할 때 수주잔고가 점점 눈으로 보이고 쌓일 겁니다. 지금의 수주잔고는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3년이라는 게 대단하게 1000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쌓여 있다 이런 거, 5년, 10년 지났을 때 이 시장이 정말로 더 정점에서 더 올라가고 일단은 대중화가 되면요. 1100조가 뭡니까? 네. 경입니다, 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길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에코프로를 항상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 떨어질 때마다 자꾸 사라, 지금이 저점이다 그러는데, 떨어질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바로 직전에 이게 계단식으로 지금 에코프로가 떨어지고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이평선 다 이탈했어요. 예. 또 이번에 이탈하면 240선이 남아있잖아. 저기선 반응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옛날 방식으로 자꾸 설명하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삽니까?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때, 떨어진 다음에 바로 어디선가 이런 모습으로 거래가 크게 들어오고, 예. 바로 직전에 요 떨어진 계단을 회복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가, 회사의 실적, 수주잔고, 그리고 주변에 이 전기차의 시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시면 그때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걱정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장 대응하고 종목들 골라가면 좋을지 간단한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소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다양한데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뜬금없이 딴 게 생각나고 그러는데, 지금 짓누르는 요소는 네. 일단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안 끝났는데 중동이 나와버렸고 미중 갈등이 또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좋은 환경이 하나도 없죠. 좋은 요소가 없습니다. 네, 그냥 잠깐 쉬는 게 어떤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감하게 쉬라는
전문가분들 없을 겁니다. 네, 쉬면 어때요, 여러분? 저점이니까 매수해 이런 거 많죠. 왜 맨날 매일매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하. 스스로 뭐 갬블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네, 저를 욕해도 좋지만 네, 한번 잠깐 돌아봐서 정말 일주일을 못 참겠다. 네, 그러면 정말로 이 짧은 단타를 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상황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예. 한 종목을 사서 다 벌 수는 없어요. 또는 다 잃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싸지고 있다라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유가 생기죠. 그럼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그게 쉬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제가 만약에 실제 다시 실전에서 투자를 한다면 제 목표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손실을 줄이고 네, 어쨌든 오래 투자한다는 거. 그게 제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주된 시장을 엉두르는 요소, 이 중동발 이슈죠. 지정학적 리스크. 조만간 또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주가의 상승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 또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보면은 올해 안에 2,500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예. 물론 가능한 건 있습니다. 중동이 화해를 하고 네 이거부터 일단 선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길게 여유를 가지시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3일 만에 10% 빠졌다. 네. 회복하는데 10% 회복하는 거는 열흘 걸립니다. 산수적으로 일단은 차트를 그려보면서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네, 그 정도 되니까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무리 나쁜 소식만 있다고 해도 너무 또 실망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제 예상은 일단은 연말 연초에 한번 지난 연말 연초 우리 금번 시즌이 갔네요. 예. 그때처럼 수급의 변화가 좀 있을 때 지금은 환경 좋지 않습니다. 환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좀 하나씩 완화가 되려면 일단 중동 이슈가 잠잠해지면 환율도 떨어질 거고 유가도 떨어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남아 있겠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연준의 정책은 동결로 올해는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네. 아마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볼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위클리 투자 뉴스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